안녕하세요. LA아줌마 소피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천천히 이 메이크업을 하는 거를 쭉 찍어봤습니다. 저는 데일리 메이크업이라고 할 것 같은데 사실 저의 데일리 메이크업은 굉장히 중구난방이죠. 모 아니면 도, 생얼 아니면 풀 메이크업, 행사용 메이크업 이렇게 되는데 좀 편안한 그런 느낌을 주는 메이크업을 해야 되겠다, 좀 힘을 빼야 되겠다 할 때 제가 이런 정도의 메이크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메이크업이 나왔는지 한번 여러분하고 쭉 천천히 해봤으니까 이 비디오가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편집하면서 얼마나 자를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얼에서부터 이 얼굴로 메이크업을 하는 과정을 여러분하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런 비디오 좋으시면 엄지척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 구독하시고 그러면 지금부터 이 메이크업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일주일에 3일에서 4일 정도는 제가 이러고 다닙니다. 완전히 생얼로 그 대신에 선스크린은 바르고. 그런데 오늘은 진짜 그냥 친구 만나러 나갈 때 자연스러운 화장을 할 때 그런 화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머리에 아무것도 안 한 채로 이렇게 해서 화장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기초 제품은 샤워하고 나서 또는 세안을 하고 나서 바르죠. 그래서 토너, 그리고 크림, 그리고 아이크림 이렇게 바르는데 오늘은 사실 아이크림을 안 발랐네요. 저는 오늘 이제 피트니스에서 샤워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기 전에 선블록을 발랐습니다. 보통은 한국에서는 이제 쿠션을 많이 쓰시죠. 쓰시면 퍼프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이렇게 쓰는데, 미국에서는 쿠션을 런칭을 했다가 사실 그렇게 크게 반응이 좋지 않았고 그냥 좀 많이 사그라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든 내용물의 그 그람수하고 가격하고 그걸 했을 때는 파운데이션보다 경제적이지 않아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많이 쓰는 편인데 3가지 정도로 바를 수 있겠죠. 손가락으로 바를 수 있고, 브러쉬로 바를 수 있고, 이렇게 스펀지로 바를 수 있는데 스펀지도 이제 뷰티 블렌더냐 뷰티 블렌더가 아니냐로 저는 이제 갈리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뷰티 블렌더를 해주는데요. 사용하기 전에, 바로 좀 전에 깨끗이 씻어서 그래서 타월로 꼭 짜주고 클리넥스로 딱 싸가지고 꼭 짜주면 이게 굉장히 조직이 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런 물들이 다 빠져나오죠. 이 투페이스의 파운데이션도 이런 데 들어있어서 비비크림 같이 누이하고 촉촉한 그런 애인 줄 알았는데 얘도 그냥 파운데이션 버전에 가깝더라고요. 매트하진 않지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게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물광이 나거나 광이 나는 그런 정도의 그 촉촉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발라보니까 좀 드라이하더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파운데이션 색깔을 미국에서 샀기 때문에 25톤에 맞는 거는 라이트 미디움 중에서도 제 피부톤에 맞는 걸 써왔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한국 분들이 많이 실수로 밝은 거를 샀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얼굴 화사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그럼 조금 밝은 걸 해야 되겠다, 사거나 새로 파운데이션이 생길 때 좀 밝은 걸 고르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화장을 하고 밖에 나갔을 때 또는 플래시가 터졌을 때는 너무 얼굴만 동하게 허옇게 귀신같이 뜨는 거예요. 파라고도 전혀 안 맞고 그러는 것보다는 제 얼굴 톤의 색깔로 돌아가는 게 많은 것 같아서 2020년도에는 조금 피부톤에 맞는, 저한테 맞는 파운데이션을 좀 찾아보고 또 그런 식으로 화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화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첫 번째가 사실 피부 표현이거든요. 피부가 깔끔해 보여야지 나머지 화장도 잘 되고, 그게 이제 색깔 맞추는 것부터 시작해서 약간의 커버리지가 더 있는 게 더 좋고, 잡티나 좀 이렇게 기미, 선 데미지 이런 것들도 잘 가려지는 그런 화장을 했을 때 나이도 덜 들어 보이고, 파운데이션을 예쁘게 했다고 해서 완전히 동안으로 보인다는 거는 좀 과장된 얘기지만 그래도 나이보다 좀 젊어 보일 수 있어요. 주름을 살짝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이면 좋고, 그래서 커버력이 좀 있는 파운데이션을 해준 다음에는 저는 언더아이 컨실러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도 몰랐고 또 오랫동안 살면서 몰랐는데, 언더아이 컨실러를 다크서클을 가려주기 위해서 사용한다기보다는 이제 눈밑을 조금 더 밝고 깔끔하게 고정을 해주면서 내 그 얼굴이 전체적으로 캔버스가 이제 좋게 보이게끔
그런데 언더 아이 컨실러를 했더니 그 잔주름과 깊은 주름, 그런데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제일 저한테 잘 맞는 게 Born This Way의 Multi Use Sculpting Concealer, 이거 뚱뚱한 거, 큰 거. 이게 그래도 가장 주름에 이렇게 분리되거나 또는 잔주름에 뭐 사막 갈라지듯이 보인다든가 너무 드라이해 보인다든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데일리 메이크업, 간단한 메이크업이라고 했을 때 언더아이 컨실러까지 하는 거는 대부분의 분들이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화장을 하면서 다른 분들이랑 내 화장이 뭐가 다른가 하고 생각하면은 여기가 가장 차이가 납니다. 언더아이 쪽이 다크서클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화장이 제대로 커버가 안 돼가지고 이걸 두들겨도 요 언더아이까지 꼼꼼하게 안 두들겨 주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주름 때문에 좀 갈라지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솔직히 이렇게 언더아이 컨실러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첫 번째, 그리고 잘 해주느냐 그냥 대충 하느냐에 따라서도 화장의 상태가 되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파운데이션하고 그리고 언더아이 컨실러는 꼭 하는 편입니다. 쿠션 사용할 때도 여기를 조금 비워놓고 언더아이 컨실러를 따로 사용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 언더아이 컨실러를 이용을 하는 거를 미국 유튜버들의 비디오를 수없이 많은 수천 개의 비디오를 보고 제가 배웠고 제가 터득했고 제가 컨실러도 여러 가지를 사보면서 이제 이걸로 정착을 했는데,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면 지금 전체적으로 얼굴이 그렇게 목하고 많이 차이가 안 나는데 여기만 조금 밝아졌잖아요. 왜냐면 컨실러가 한 톤 정도 밝은 거이기 때문이고요. 일단 로얄 멀시의 그 트랜슬루션 파우더를 엘프의 브러쉬, 3불짜리 엘프 브러쉬에 찍어가지고 여기만 해줄 겁니다. 컨실러를 했는데 파우더를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언더아이, 주름이 있는 언더아이는 그냥 무조건 나중에 이게 갈라지거나 분리가 되거나 드라이해 보이거나 그렇게 보여요. 파우더를 함으로 해서 컨실러를 한번 홀드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좀 전체적으로 드라이한 얼굴이라고 내가 생각을 하지만 이 T존 부위는 그래도 유분이 나오기 때문에 코하고 코 옆을 꼼꼼하게 파우더를 조금 이렇게 톡톡톡톡톡톡 쳐주면 화장이 좀 오래 가죠. 한 5시간 있어도 저는 사실 화장이 그렇게 손을 대야 되고 터치업을 해주지 않을 정도로 괜찮고요. 여기까지가 제 기본적인 화장이었습니다. 눈썹 모양이 사실 사람 인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태투를 하셔야 되죠. 왜냐면 한 번 하면 이게 지우거나 그러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눈썹이 이렇게 갈매기 눈썹으로 많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였는데 눈썹을 타투를 하면서 살짝 이렇게 좀 눈썹 산을 많이 낮췄어요. 그러면서 인상이 많이 변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좀 잘하는 데 가서 많은 사진을 보고 내가 원하는 그런 눈썹을 타투를 잘하는 데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필러하고 보톡스는 저한테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거를. 근데 이 태투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태투를 했다고 해서 눈썹을 안 하면 지금 이 상태로 나가면 조금 허해 보이죠, 눈썹이. 맨 얼굴에 화장을 한 듯한 태투는 조금 과한 거예요. 눈썹 문신을 했어도 좀 눈썹을 이제 손을 봐줘야 되는데 아이섀도우 같이 생긴 그런 브라우 제품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속눈썹 회사 일루어라는 그런 회사에서 나온 아이브로우 팔렛인데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살짝 조금 진하게 이렇게 해주면은 되게 편하고요. 제 딸들이 화장을 배우면서 눈썹을 할 때는 이런 식의 파우더 제품으로 많이 갖고 가서 이제 쓰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펜슬 스타일인데 되게 얇은 거로 해가지고 조금 있는 눈썹에 이렇게 빈 데만 채워주는 그런 걸 좀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M 코스메틱의 그 아이브로우 펜슬인데 이제 멀리서 보고 오른쪽 왼쪽 수평을 맞춰주고
제가 아이브로우 같은 경우에는 시간도 뭐 조금 걸리고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화장할 때 그냥 이렇게 쑥 넘어가는 편인데, 오늘은 간단한 화장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눈썹을 위쪽으로 산을 이제 또 맞춰주고,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을 저는 맞추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써요. 물론 다를 수밖에 없는데 찌그러져 보이면 왠지 보는 사람이 좀 불편하잖아요. 오른쪽 왼쪽을 이제 좀 대충 맞춰 놓고, 그 다음 하는 게 저는 이렇게 앞에 머리를 이쪽까지 또 이쪽까지 이제 그걸 가지고 맞춘 다음에 색칠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눈썹이 난 방향으로 짧게 눈썹 마냥 조금씩 빈대를 해주는 거죠. 너무 직직직직 이렇게 진하게 하면은 뒤에 있는 걸로 이렇게 문대가지고 칼라링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연스럽게 할 때는 눈썹 털이 진짜 풍성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게 포인트거든요, 저한테는. 그리고 살짝 이걸로 정리를 좀 해주고요. 이렇게 너무 스트로크가 진하거나 그러지 않게끔. 그때 눈썹 문신을 했을 때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이 똑같지도 않고, 내 눈썹이 워낙 또 다르게 생겼었고, 될 수 있는 대로 비슷하게 이제 맞춰가는 거죠. 나중에 이제 옷 입을 때 이럴 때 그 크다란 거울을 보면 또 약간 수정을 할 부분이 생겨서 눈썹이 가장 좀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거는 사실 크게 나눠서는 두 가지를 한 겁니다. 전체로 얼굴 톤에 지금 바른 거, 그리고 눈썹. 이제 눈 화장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다른데, 아이섀도우를 한 가지 색을 하느냐, 두 가지 색을 하느냐, 또 반짝이를 넣느냐 안 넣느냐, 음영을 주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르고, 네, 저의 경우에는 언더아이를 좀 자주 안 하는 편이에요. 언더아이를 하게 시작하면은 조금 약간 풀 메이크업에 가까워지면서 센 언니가 되기 때문에 좀 안 하는 편이고, 그리고 아이라이너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런 차이인데요. 데일리 메이크업,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에 이따위의 그 크다란 팔렛이 뭐가 필요하리요만 보통의 아이섀도우들이 매트한 색깔들과 또 쉬머리한 색깔들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데일리 메이크업을 할 때는 저는 두 가지에서 세 가지의 아이섀도우만 쓰는데요. 첫 번째는 이 눈 중간 정도에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라줄 매트한 색. 보통 아이섀도우들이 이렇게 섞여 있으면 매트한 색깔들이 군데군데 있거든요. 이거의 경우에는 여기나 여기에 있는 매트한 색이 가장 좋을 것 같고, 눈 아이라인에 가깝게 이 밑에 쪽에는 저는 쉬머리한 색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쉬머리한 게 여기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개로 여기 전체적으로 이만큼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에 눈꼬리 쪽에를 조금 진하게 해주면 이제 그게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에서 또 약간 풀 메이크업 느낌이 나긴 하거든요. 그런 색깔들은 이렇게 와인 색깔 비슷한 거를 써줄 때도 있고, 브라운 계열을 써줄 때도 있습니다. 매트한 거는 이렇게 플러피한 거, 굉장히 좀 요거는 블렌딩 브러쉬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 그런 브러쉬예요. 주로 이제 시그마 브러쉬를 많이 쓰는데, 지금 제 손에 잡힌 거는 세도나 레이스의 브러쉬입니다. 여기 좀 매트한 색깔을 이제 좀 찍어가지고 눈 중간에, 저는 옛날에 화장품 부작용으로 쌍꺼풀이 되게 얇게 있던 게 좀 지금 많이 두껍게 2중, 3중으로 나긴 했는데, 아까 뷰티 블렌더로 이렇게 지나간 것도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은 여기에 이제 줄이 가요. 크리스라고 이제 미국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중간 부분을 이렇게 매트한 색으로 해줌으로 해서 파운데이션이 끼거나 그런 거가 안 보이게끔, 또는 좀 털어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내 피부톤보다는 살짝 진한 걸로 하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눈이 꺼져 보이는 그런 효과인데, 뭐 나이가 들어서 좀 약간 꺼진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제가 주로 주변에서 보는 그런 이제 눈화장은 여기를 매트한 색으로 이렇게 해주면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조금 이렇게 찝힌 그런 것들. 이제 이거는 맥 217입니다. 이렇게 생긴 이제 보편적인 또 아이섀도우 브러쉬가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쉐입이 있는데, 쉬머리한 거를 여기다가 눈 두덩이 한 이렇게 중간 정도까지 해주거든요. 이 팔렛에는 그런 색깔이 굉장히 많네요. 여기 사실 다
다 써도 예쁘고, 여기 있는 핑키리리 원더랜드라고 하는 이런 색깔도 되게 예쁠 것 같고, 그리고 VIP 바이브라고, 이거는 진짜 샴페인 컬러인데 그냥 굉장히 무난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닥 특별하지 않은 그런 색인데 눈 위에다가 깔면은 되게 예쁘죠. 이렇게 반짝반짝 브러쉬에 묻혀서 저는 이제 눈 중간에서부터 이렇게 하는데요.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위로 많이 올라가면 조금 더 이제 화려하게 보이고요. 얼마만큼 위에까지 올라가느냐는 이제 본인들이 해보시고 하는데, 저는 한 중간까지 올라갑니다. 쌍꺼풀 조금 위까지. 그 다음에 여기에 눈꼬리 쪽에 조금 색깔을 더 주는 그런 걸 해볼게요. 매트한 색을 요걸 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 좀 진한 걸로 해볼게요. 요 브러쉬는 이제 조그맣고 좀 뾰족한 그런 브러쉬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 안구의 끝, 그래서 눈꼬리의 이 끝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아이섀도우 끝 쪽에 눈꼬리가 이렇게까지 아이섀도우를 하면 눈이 이제 커 보이고요. 이 눈꼬리에서부터 눈썹 끝까지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올리면서 이제 좀 발라줍니다. 여태까지 썼던 것 중에서 제일 진한 색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주는데, 제가 좀 눈이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렇게 좀 처졌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처지게끔 그리면 눈이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다운돼 보여요. 이렇게 중간이 있으면 중간 위쪽까지 살짝 더 올라가 줍니다. 진한 색을. 화장은 사실 또 지우면 또 금방 지우고 다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바쁘지만 않으면 좀 자신감을 갖고 여러 번 연습도 하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지금 3분의 1 정도까지만 좀 진한 색을 가지고 한 개를 가지고 살짝 해준 겁니다. 안쪽으로 거꾸로 그라데이션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눈 위쪽으로 좀 많이 올라가게끔 똑같은 화장을 여기까지 해주고, 여기만 지금 차이가 났죠? 더 리프팅 되게 보이지 않나요?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더 사납게 보인다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은 사실 화장을 다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화장은 중간에 평가를 하면 안 돼요. 다 끝난 다음에 평가를 해야지. 어느 메이크업 아티스트도 중간 과정까지는 되게 이상해요. 눈을 이렇게 그린다면 지금 화장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이렇게 화장을 하실 겁니다. 눈꼬리만, 끝에만. 그래서 눈꼬리 끝에 여기만, 중간까지 여기 왔으니까 이거 더 올라가기 좀 그렇고 여기까지만. 그러면 이제 화장이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차이가 좀 있죠? 쌍꺼풀이 있으면 거기 끝에만 이렇게 해주면 이제 이런 효과가 나오고요. 근데 눈이 살짝 이렇게 처져 보이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가 더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 영어 표현으로는 hooded eyes라고 그러는데, 눈 쌍꺼풀이랑 그런 게 쭉 떨어지면서 눈도 여기 끝에만 지금 화장을 해준 건데, 여기는 위쪽까지 화장을 해줬잖아요. 이런 차이가 미국 화장하고 한국 화장하고 차이가 아닐까. 이거를 더 올라온 거죠. 아까 지금 그만큼 올라왔던 거에서 이만큼 더, 중간을 지나서 이만큼,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죠. 한국에서 하시는 화장하고 또는 그냥 미국에서 사시는 한국분들이 하는 화장, 데일리 메이크업이나 또 일반적인 화장이랑 이런 게 딱 큰 차이였겠구나, 그런 걸 지금 느꼈어요. 저는 이게 진한 색을 좀 위로 많이 올려준다는 거, 그래야지 눈이 이렇게 처져 보이지 않는다는 거를 저도 배웠죠. 에밀리 노엘이 많이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에밀리 노엘이도 그런 화장을 하고, 그 여자는 원래 눈도 조금 리프팅 되어 보이지만 화장의 효과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 사람. 그래서 요게 남아있는 이제 좀 진한 색을 가지고 이 눈 밑에 쪽 한 3분의 1, 3분의 2까지는 아니고 2분의 1 정도까지 남아있는 걸 가지고 조금만 해주더라도 눈이 좀 또렷하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데일리 메이크업 때는 이제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이 눈 안쪽에 반짝하는 좀 밝은 색깔, 그리고 요 언더 아이에 좀 발라주는 그런 것들이 화장에 큰 또 차이를 줘요. 그래서 여기에 되게 밝은 색깔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안쪽 눈머리하고
그다음에 언더아이. 제가 행사를 가거나 그럴 때는 이 언더아이 쪽에 요즘에 이렇게 눈가에 반짝반짝한 걸 좀 많이 쓰게 돼요. 그러면은 시선 강탈이라고 하죠. 너 뭐 썼니? 그런 질문이 올 정도로 좀 요즘에는 반짝임을 많이 쓰는데, 오늘은 데일리 메이크업이니까 제가 눈이 좀 크지만 아이라인을 안 그리면 되게 좀 빠져 보입니다. 오히려 어떨 때는 검정색 아이라인을 안 해준 게 그 해준 것보다 좀 더 애지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약간 무서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아이라인은 꼭 해줍니다. 저의 화장의 포인트인 것 같기도 하고, 크게 뭐 노하우는 없고요. 저는 눈 모양을 따라서 그냥 다 그려주고 끝에만 좀 빼주는, 조금만. 그걸 또 많이 빼면은 또 싸나워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한 번에 눈 위로 다 지나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그러면 눈 위로 그러니까 속눈썹 바로 위로. 근데 저는 속눈썹이 이렇게 깨끗하게 한 줄로 싹 눈 끝으로 난 게 아니라 조금 약간 위아래로 지저분하게 났기 때문에 그 위쪽에다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요 밑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럼 공간을 또 좀 칠해주다 보면 아이라인이 조금 두껍게 자리 잡는 듯, 아주 얇게 한 줄로 미세한 그런 아이라이너는 저는 거의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속눈썹이 난 자리가 이미 위아래로 이렇게 차지하는 공간이 있어서 그거를 좀 칠해주다 보면 이제 눈꼬리가 얼마만큼 길어지느냐, 얼마만큼 위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인상이 많이 변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는 만약에 이렇게 눈을 따라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냥 끝난다. 그러면은 이제 이 화장이고요. 저의 경우에는 여기서 끝에 눈 위에 하고 아래가 만나는 그 점에서부터 조금 위쪽으로 아이섀도우가 끝나는 그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아이라인 끝에보다 조금 위쪽으로 더 길게 이렇게까지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좀 두껍게 해서 채워주는 거죠. 삼각형을 조금 더 채워주면 저는 이제 그 정도까지만. 이것도 안 나와요. 많이 썼어요. 이거 오래 썼는데, M 코스메틱 건데 오래 썼는데 내가 계속 그냥 쓰고 있었더니 잘 안 나오네. 자, 끝에를 마감을 해주고 조금 길게 이렇게 뽑아준 다음에, 그러면 이게 지금 라인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게 여기서부터 거기를 삼각형을 막아줘서 공간을 채워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사실 마스카라를 빼먹을 수가 없는데, 이게 뭐일까요 도대체? 속눈썹 때문일까요? 아니면 조금 더 진해지는 그 눈가, 눈 매무새 때문일까요? 마스카라를 한 것과 안 한 것이 차이가 나죠. 근데 저는 지금 속눈썹 연장을 했다가 다 떨어진 지가 한 2주 정도 됐는데, 제 속눈썹을 다 이제 잡고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속눈썹 영양제 같은 거를 시험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비포 앤 애프터를 어떤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속눈썹이 너무 없습니다. 그전에는 마스카라만 괜찮은 걸 찾으면 그래도 이렇게 마스카라 칠한 다음에 내 속눈썹이 마음에 들었는데, 지금은 어떤 마스카라를 해도 제 속눈썹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조 속눈썹을 붙이게 되고요. 행사가 있을 때는 제 속눈썹이 만약에 한 줄로 이렇게 깔끔하게 났으면 그 위에다가 속눈썹을 붙이면 되는데, 제 속눈썹이 이렇게 났기 때문에 뭐 이런 데는 속눈썹 위로 그 글루가 붙어 있다가 나중에 떨어질 때 같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속눈썹이 회복이 되지 않고 자꾸 손실이 되고 있어요. 속눈썹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제 화장을 이렇게까지만 하고 립스틱 바르고 끝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의 데일리 메이크업은 브론징은 빼먹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해줄 거는 제가 위에 있으니까 이걸 쓸 건데, 아워글래스의 페이스 팔레트 중에서 하나 정도는 좀 브론저로 쓸만한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2018년도에 나왔던 그 페이스 팔레트예요. 그리고 요번에 어디선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마블링이 좀 안 되어 있는, 그래서
조금 더 색깔이 좀 진하게 나와 있는 그런 건데, 자, 브론징 할 때는 전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막 하다가 됐더니 지금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좀 진하게 됐죠. 이럴 때 수정하는 것까지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전 사실 깜짝 놀랐어요. 보통 이렇게까지 내가 막 많이 안 묻히는데, 똑바로 내 얼굴을 봤을 때 오른쪽만 이제 해보자면 요 사선, 여기 45도 네, 여기 하고, 그 다음에 브론징은 컨투어링이 아니에요. 그림자를 주는 게 아니라 광대뼈 위쪽 정도를 좀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이 밑은 오히려 하는 게 브론징이 아니에요. 그건 컨투어링이에요. 그래서 섀도우를 만들 때는 이 밑을 하는데, 그래서 이 지금 제가 쓰는 색깔로는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맞는 그 화장법은 아닌데, 보통 한 가지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외곽도 해주고 보통 그러죠. 맨 처음에 했던 그 퍼프를 가지고 살짝, 제가 또 여기에 파우더링을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밑에만 쪽쪽쪽쪽 해주면 좀 자연스럽게 되죠. 여기가 아직도 조금 진하긴 하네요. 그리고 진하면은 좀 이렇게 쳐주고, 그 다음에 저는 그냥 여기에 남은 이거를 가지고 위쪽으로 그냥 사선으로 쓸어주거든요. 그래서 정교하게 코 쉐이딩을 사실은 해야지 좀 그런데, 저는 그게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버릇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살짝 요 중간만 빼고 그냥 옆으로 내가 좀 요걸 묻히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면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이 브론징 한 그 색깔을 여기 콧대를 해줄 때도 있고 안 해줄 때도 있고, 브론저까지는 머스트, 저는 꼭 해줍니다. 아워글래스를 꺼낸 김에 여기에 있는 그냥 블러쉬를 해줄게요. 이거는 핑크색이고 오렌지색 같은 그런 색깔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두 가지를 대충 해가지고 이 광대뼈 뒤에서 앞으로 조금씩 아주 살살살, 그리고 이거는 거의 하이라이터 브러쉬로 많이 쓰는 정도의 그런 그 루즈함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블러쉬로 하면은 과하지 않은 그 볼터치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아워글래스의 블러셔는 그렇게 또 색깔이 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좀 자연스러운 화장했을 때 뭐 하이라이터까지 안 하는 경우도 많지만, 뭐 일단은 만약에 시간이 있다, 팔레트이 여기 하나인데 이 색깔들이 다 있다, 그래서 내가 굳이 저기를 가서 하이라이트 안 갖고 와도 된다, 그러면 좀 하이라이트를 해주면 좋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걸 보셨죠?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주면 좀 화장이 확 달라지는, 이렇게 하고 나가도 뭐 화장을 누가 덜 했다고 절대로 할 사람 없습니다. 근데 이제 화장을 자꾸 해보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뭔가 한 가지를 더하면 내가 만족하는, 나의 만족이 이제 중요한 거죠. 이 만족을 하다 보니까 다음에도 무슨 화장을 할 때는 이렇게 화장을 하나 둘 셋 넷 하다 보면은 끝까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해야지만 끝이 나는 거. 그 다음에 내 데일리 화장에서 시간이 된다 그러면은 손가락에 묻혀가지고 콧날을 따라서 아주 살짝, 저는 이거 많이 안 해줘요. 이렇게 많이 티가 나게끔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자,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봤더니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이걸 가지고 살짝 두들겨주면 이 얼굴 화장이 이제 다 끝난 거죠. 입술 화장은 눈 화장에 비해서 참 신경도 안 쓰고 또 그렇게 공도 안 들이고 그러지만, 저한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입술이 얇잖아요. 가끔가다 되게 용감무식하게 댓글에다 뭐 입술이 얇은데 좀 어떻게 해봐라, 뭐 필러를 해라, 보톡스를 해라, 이렇게 지적질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긴 해요. 근데 사람들마다 다 다른 거예요. 저는 입술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또 나름 내 입술을 보완을 하면서 또 그 화장을 하는 재미를 찾고 있죠. 리몰의 립 라이너를 좋아합니다. 돌리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깎는 거예요. 입술이 워낙 작다 보니까 저는 립글로스만 하고 나갔을 때 그렇게 만족을 하지 못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 립 라이너로 해가지고 입술 모양을 다시 잡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 단계에서 립글로스로
라인을 바깥쪽으로 이제 그렸는데, 저는 립 라이너를 그린 다음에 립스틱을 바로 칠하지 않고 이 립 라이너를 이용해서 입술을 채워줍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 제가 이제 밥을 먹거나 그랬을 때 립스틱이 지워져도 이 립 라이너는 많이 살아있더라고요. 제가 프레쉬의 이 립 틴트를 그 라스베가스 갈 때 갖고 갔거든요. 근데 립 라이너를 발라주고 나서 이 정도로 색깔이 나거든. 그래서 밥 먹고 이제 또 이거를 한번 발라주니까, 너는 왜 립스틱이 안 지워졌어, 내 친구가. 머리를 좀 정리를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하는 데일리 메이크업을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이제 천천히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모 아니면 도 아주 생얼로 나다니거나 아니면은 아주 풀 메이크업을 하거나, 지금 이 정도는 사실 그렇게 간단한 메이크업도 아니면서 그래도 제가 편한 친구 만나러 나갈 때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이제 주로 쓰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제가 안 하게 되면 뭔가 제가 만족하지 못하는, 하지만 여기에서 내가 그래도 꼭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일단 피부 표현을 깨끗하기 위해서 이제 좀 커버력 있는 파운데이션이나 비비크림이나 그런 걸 좀 쓸 것이고, 그리고 눈썹, 그리고 마스카라,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되면 이제 좀 브론징 정도는 하고, 그 다음에 립, 이렇게 5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심플한 메이크업의 5가지는 뭐뭐뭐뭐를 꼽으시나요? 한번 적어보시고요. 이 비디오 엄지척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제 채널 구독하시고, 그럼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